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 군산과 익산에서 14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18개 농가에서 15,000마리가 넘는 가축들이 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폭염이 예상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와 완주군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빈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 시군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계획 반영 때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군산과 익산에서 14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18개 농가에서 15,000마리가 넘는 가축들이 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에 이르는 등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형묵 기자입니다. 익산 낭산면의 신북마을. 한 마을 주민은 연이은 폭염으로 일상생활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라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우선은 제일 힘든다는 것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인 양반들이 항상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일은 또 안 할 수가 없고. 익산은 21일, 군산은 22일부터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서는 올 여름에만 온열 질환자가 총 41명 발생했고 군산에서는 11명이, 익산에서는 3명이 나왔습니다. 더위로 힘들어하는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축산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이근수 씨는 44년 동안 소를 키웠지만 올 여름에는 걱정이 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돼 가축들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사료도 평소보다 덜 먹고 옛날 같으면 한 달에 30kg가 소가 커야 되는데 지금은 크지 않던가 아니면 적게 크던가 아니면 소가 오히려 체중이 줄던가 그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근수 씨는 아직까지 폭염으로 인한 폐사 피해는 없지만 축사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풍팬 가동 시간이 늘어 평시 대비 전기세가 2배 가까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폭염으로 군산 돼지농가 5곳에서 돼지 51마리가, 익산 양계 돼지농가 13곳에서 돼지 448마리, 닭 11,581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을 오가는 등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섭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운영하고 폭염 행동 요령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축산 분야 폭염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사육 환경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제 등 농가 피해 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폭염 예방을 하기 위하여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장이나 통장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무더위 쉼터 냉방기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내 주요 도로 4개 노선에 산수차를 이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폭염 피해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도내 폭우 피해액이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주와 익산, 군산과 무주 일부 지역의 최종 피해액이 모두 합쳐 58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폭우 피해의 66%는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051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익산시가 수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6개월간 유예됩니다. 또 자동차나 기계장비 등이 파손돼 2년 안에 다시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가 면제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북자치도가 익산 수해 주민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전문가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집중호우 당시 익산 웅포와 한남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 전문 심리 활동가 3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이 요청을 한다면 전문가를 파견해 재난 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장마가 종료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장마가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장마는 지난 6월 19일 제주도부터 시작됐으며 전체 강수량은 472mm로 평년 333.6mm보다 1.3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익산과 군산 등 전국 곳곳에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종료됐다고 해도 여름철 호우가 종료된 것은 아니라며 언제든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산 하재마을 팽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이 추진됩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자연유산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하재마을 팽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받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나무는 도내 최고령 거목으로 추정되며 높이 20m, 흉고둘레 7.5m에 달합니다. 현재 군산은 말도 습곡 구조와 삼북동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등 2개의 천연기념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지역 중소기업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화상담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32개 업체에서 42억 7,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농산물 가공과 서비스업입니다. 한편 티몬에 입점한 도내 중소기업은 164곳, 위메프는 253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인구는 176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 177만 4천여 명에서 6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 도내 인구 가운데 외국인은 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명이 늘어난 반면 내국인은 1만 4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 익산시와 완주군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에 반영시키자며 손을 잡았습니다. 두 지자체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정부계획 반영 때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 도전으로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와 완주군이 손을 잡았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 두 시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성 구축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전북자치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수소 특화 한단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동일상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거쳐 완주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12.2km의 단선 전철. 용역결과 전체 사업비는 5,54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완주에는 수소 특화단지가 추가로 수송됩니다. 이럴 경우 두 지역에 걸쳐 500만 평이 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할 철도 운송수단이 필요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이 구축되면 익산, 대야, 북선전철화 노선과 연계돼 새만금, 신안만까지 여객과 화물 운송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320만 평 공간에다가 또 작년에 수소 특화 국가 사업단지에서 50만 평에서 제가 370만 평이 집적화되어 있는 것이 저희 완주군의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익산 국가 3단의 여러 가지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새만금, 신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 수송 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시범 클러스터 인입선의 정부 계획 반영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 앞서 3, 4차 계획대는 전라선 고속화와 새만금 인입철도에 밀려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익산시와 완주군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5차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해 이번에는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입니다. 익산역부터 만경강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만들어진 자전거 길은 익산역을 시작으로 시외버스터미널과 목천, 포천, 만경강까지 이어지는 3.1km입니다. 현재 익산에는 시내권과 탑천, 금강 등 125개 노선에 걸쳐 자전거 길 170km가 구축돼 있습니다. 또 만경강 사수정과 웅포 곰개나루에는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산이 교육부의 2차 교육발전 특구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2차 교육발전 특구 사업에 도내 6개 시군이 모두 선정됐습니다. 군산을 포함해 전주와 정읍, 김제, 임실, 순창입니다. 각 시군마다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귀여를 희망하는 도시민은 창업과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어업과 어촌 관광 분야 등 최대 3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주택 구입 자금으로는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리는 연 1.5%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군산 지역 취약계층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8월 23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꾸러미는 고기류와 쌈채류 등으로 구성됩니다. 익산시가 여름방학 기간 아동 돌봄기관 62곳을 운영합니다. 아동 돌봄기관은 지역 아동센터 47곳과 다함께 돌봄센터 7곳, 우리마을 돌봄센터 6곳, 공동 육아나눔터 2곳입니다. 폭염에 대비해 기본 운영비에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여름방학 중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급식 제공과 등하원 차량 운행이 이뤄집니다. 익산시와 원광대가 오늘 시민개방형 체육시설 조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정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35억 원을 들여 원광대 소유 부지 2만 5천 제곱미터에 야구장과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을 만들게 됩니다. 체육시설이 구축되면 익산 시민들은 평일 저녁과 주말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원광대는 체육시설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남문 주차장 160면을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40대가 과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가석방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습니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가석방 기간에 음주 제한 조건을 위반한 43살 A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었다가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6개월 조기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이 권리당원 찬반 투표로 결정됩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도당 위원장 선거는 전국 당원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도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단독 출마한 이원택 의원이 당선됩니다. 도당 위원장 찬반 투표 결과는 다음 달 3일 원광대에서 열리는 전국 당원대회에서 발표됩니다. 고창 명사심리 일대에 3천억 원 규모의 해양 관광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국내 기업 4곳과 투자 협약을 맺고 오는 2030년까지 3천억 원을 들여 명사심리 해변에 리조트와 쇼핑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면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용역을 거쳐 오는 201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닭고기 신선도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필름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육류 속 단백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아미노산과 암모니아 등 휘발성 염기질소에 반응하면 색깔이 변하는 필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제 필름을 사용한 결과 휘발성 염기질소 농도가 초기 부패 단계로 넘어가면 필름이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을 3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마을은 다송 무지개 매화마을과 용머리 고을 상생관, 함라 두레마당인데요. 앞으로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 협력과 농촌관광 공동 마케팅 진행,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군산시 우호도시인 중국 푸양구 선전부장 일행이 군산을 찾았습니다. 중국 푸양구 방문단은 식양여행마을과 호남 관세박물관, 근대 역사박물관 등 군산의 문화 관광자원을 둘러봤습니다. 또 신원식 군산 부시장과 문화, 교육 분야에 걸쳐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중국 푸양구는 인구 67만 명의 규모의 도시로 지난 2003년 군산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했습니다. 군산 시니어 클럽이 노인 일자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300여 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평가한 결과 군산 시니어 클럽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도내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은 고령자 혼자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혼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의 13.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인 9.7%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또 고령자가 있는 가구도 1년 전보다 10,000가구가 늘어난 29만 5천 가구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영등도서관이 60세 이상 시민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8월 13일과 14일, 16일에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희망자는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하우스 캔들 콘서트, MBTI로 즐기는 클래식이 8월 20일 오후 7시 30분에 군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콘서트는 이명근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작곡가의 음악적 특성과 그들의 MBTI를 유추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기록될 예정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기온은 22도에서 34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